잠깐 교재 문제집 좀 잠깐 보죠. 그 문제집 있잖아요. 14페이지. 5번 지문, 그 5번 문제. 용어의 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번 지문을 보면 중개보조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 지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저는 이 문제집 있잖아요. 제가 썼잖아요. 이 문제집을 쓴 게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문제집 자체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무조건 이제 정오표가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어쨌든 보세요. 용어의 정의,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 포인트가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고용돼 있어야 되죠. 일단 소속 안 들어가 있죠.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럼 다 보조원이에요? 일단 틀렸어요. 소속도 빠졌고 맞죠? 틀렸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단순 업무로 용어의 정의에서 못을 박았느냐. 소공사와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소공은 어떻게 되냐면 소공사는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임원사원 포함이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돼 있죠. 이게 왜 단순 업무를 넣냐 하면요 만들 때 우리 보조원은 명확하게 이걸 갖다 중개 업무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소속 안 들어가서 틀렸고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지금 현장 안내, 계약서의 작성, 설명서의 작성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지문을 맞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조원은요 핵심 포인트 단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한테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말이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는 기본적으로 예시니까 그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단순 업무 보조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걸 그때 막말로 얘기해서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란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래도 틀렸다 가셔야 돼.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이 특별히 이건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제가 그랬죠. 문제를 풀면서 단순형 문제 풀 때는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이러면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다만 이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공사 용어의 정의를 볼까요? 소공사라면 개업공사에 고용된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고 냈잖아요. 그냥. 그럼 이거 확실히 용어의 정의가 떨어졌죠. 개업공사에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자 소공이에요. 맞죠?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말 안 들어가도 이건 용어의 정의가 떨어지죠 지금. 근데 왜 이걸 넣었을까? 왜? 의도예요. 의도. 법의 의도인데 우리 소공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명확히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출제자는 여기까지만 내질 않아요. 절대로. 명확하게 내버립니다. 이걸 꼭 넣죠. 옳은 지문을 넣을 때는. 이해되세요? 그러나 이제 이걸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응용하여 요즘 내는 게 추세라고 그랬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 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속공사이다. 맞아요? 맞죠? 이 지문은 맞아요. 거꾸로 물어보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를 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다. 다 맞죠?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보조인이라 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정확하게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다 풀로. 근데 5번 지문은 정확하게 소속이란 말 안 들어가서 일단 틀렸어요. 그럼 공인인증사가 아닌데 일반인이에요. 그냥 개구의 업무를 잠깐 도와주는 거야. 그럼 이자도 보조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이란 말도 빠졌고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틀렸죠, 확실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제 문제집에 대해서 문제 낸 거에 대하여 이제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한테 기존에 나한테 이제 들었던 우리 수험생들은 이런 의문을 전혀 갖질 않아요. 공부를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이 제가 처음이라 이런 거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작년에 또 더군다나 공부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민호한테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합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오류가 있으면 이제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합니다. 혼선을 빚을까봐. 그러니까 이건 질문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질문에 가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틀렸어요, 이거는. 이 질문은. 용어의 정의를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다시 갈까요? 뒤로. 자, 그러면 이제 겸업 들어갑니다. 52쪽, 겸업. 요약집은 52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자가 누구? 중개인이죠. 그래서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국만 업무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분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위의 것도 중개할 수 있죠.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럼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예요. 업무지역의 확대는 있을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예요.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16회 때 물어봤다가 쭉 안 물어보다가 26회 때인가 다시 한번 가볍게 물어봤는데, 우리 중개대상물 범위 있죠. 중개상물 5가지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 입관공이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개공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노원에 사무소를 두신 우리 중개인은 서울시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죠? 그럼 서울시에 있다면은 토지든 임목이든 모두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별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업무의 지역적 제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가볍게 이 정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다 전국입니다. 그럼 이제 겸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해두시는데, 겸업은 역시 매매출제하죠. 이거는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사인 개공과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겸업 제한이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없죠.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개인은 경공매는 못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럼 법인은 원칙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겸업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법인은 6가지 업무가 관상, 차분, 경, 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암기했어요. 관상, 차분, 경이. 재관상, 차분에 비해서 경이롭다. 이게 관리 대행이고 상담이고요. 프랜차이즈고 분양 대행이고 경공매 아선들이 이사 관련 용역의 아선인데, 이때 관리 대행하고 분양 대행 있죠. 대행자가 들어갔거든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뭐만 할 수 있다? 주상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 안 돼요.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창고용,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됩니다. 공업용 창고시설도 안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분양 대행도 대행자가 들어갔으니까 주상만 된다.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만 돼요. 따라서 토지 분양 대행 안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토지 분양 대행으로 기억했는데, 우리가 요즘 또 작년 시험도 이렇게 냈는데 주택용지의 분양 대행이라고 낸 거예요. 이거 토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상담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개발, 거래, 이용에 관한 상담이니까 부동산 컨설팅이고 증권 투자 컨설팅 합니다. 안 되죠. 부동산 펀드를 조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하시면 되고 개발하고는 물론 할 수 없죠.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인데 주의할 점은 중기업의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인데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공인인사 대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개공과 공인인사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건 개공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 중에 유일하게 상대방 딱 지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공 대상만 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개인은 이거 한 가지도 못하고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한다. 그럼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럼 공매 업무는 법원에 등록하나 그냥 할 수 있고요.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까지만 한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 법원에 등록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이전의 부서는 용역의 알선이니까 알선까지만 가능하고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겸업 반드시 연습장에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라고 그랬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공인인사인 개공은 이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는 중개업이 당연히 아니니까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고 보수 초과에 걸릴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재 꼭 기억해 두시는데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임취가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이죠. 미시사업은 거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2, 3, 6월에 이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겸업 위반. 이게 바로 임취죠. 겸업 위반.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문제집. (73쪽) 1번 문제 갑니다. 개업공사의 업무지역 대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문이에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는 그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관할 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중개물에 하나여 중개행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맞죠? 시도 밑줄 긋고 오 나가는 거예요. 2번 지문 중개인이 공사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만 가입을 하고 가입의 동그라미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 이용의 동그라미 해당 정보만이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사물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다. 공개의 동그라미 치면 세 가지 다 충족했죠. 가입하고 이용하고 공개된 물건은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럼 3번입니다. 공인인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개업공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맞습니까?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 4번 지문 공인인사법령상 중개법인 분사무소 포함이고요. 중개법인 및 공인인사인 개업공사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전국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들은.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만 가입하거나 소속공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으로 확대된다.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업무지역의 확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자, 그럼 2번 문제 갑니다. 개업공사의 겸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이에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인사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개인인 개공을 얘기하죠. 이들의 겸업에 대한 제한은 공사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죠. 일단 다만 중개인에 대해서는 경공매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지문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는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예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죠. 그러니까 1, 2번의 관계상 1번 지문 확실히 맞았고 2번 지문도 확실히 맞았죠. 그럼 3번 지문 개업공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신청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 체크포인트 경매 밑줄 대리업의 밑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다 법원에 등록 밑줄입니다.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맞죠? 그러면 이게 체크포인트인데 여기에 슬쩍 말이에요. 경매 대리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할 때는 법원에 등록. 이름 틀렸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경매 대리업 법원에 등록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에 5번 지문, 4번 지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거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특수법인이다. 이 법인은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특수법인은 당연히 부수적으로만 중개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겸업 업무에 속한 업무 당연히 수행할 수 없죠. 5번 지문.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겸업 제한을 위반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취소. 반드시 취소에 밑줄 긋으면 OX, X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가보실래요?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이에요. 중개법인은 다른 중개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다른 중개법인의 밑줄이고 법인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 밑줄 긋으면 이거 맞나요? 일본 주문. 우리 중개법인, 다른 중개법인의 경영구조 개선 용역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출지문입니다. 8회 기출지문이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개법인의 경영구조 개선, 이거 경영 컨설팅 아니에요? 저 부서 날리고 인원 여기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 사람 이렇게 배치하고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 이게 중기업 경영 컨설팅 아닙니까? 그럼 맞죠? 할 수 있어요. 정답 1번입니다. 그럼 2번 지문.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는, 이거 개인인 개공이죠?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중개인은 못하죠? 그래서 틀렸고. 3번님은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는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없다. 자, 우리 공인인증사인 개공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접 운영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운영할 수도 있죠. 공인인증사인 개공은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도 있어요. 법인이 못하는 거. 그럼 3번님은 틀렸고, 4번 지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중개인도 경공매를 제외하고는 겸업 제한이 안 받거든요, 지금. 다음에 5번 지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문구점을 할 수 있다. 법인인 개공이죠. 문구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4번 문제 들어가죠. 30일의 기출이었어요.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어요. 자, 그럼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나왔죠? X. 투지 분양대행이니까. 니은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 대행. 주상복합 건물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관리 대행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O. 다음 디귿.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활선. 금융활선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금융활선은 안 되고. 리을.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에 대리해요. 동산에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그래서 불가하고. 미음. 법인인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 이건 할 수 있죠? 법인인 개공 대상 중기업 경영기법 제공. O입니다. 그럼 만약에 리을 지문에서 동산을 못 봤어요. 이걸 만약에 부동산을 읽었다. 그럼 정답이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이 있겠죠? 근데 다행히 지문에 니은, 리을, 미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답을 찾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른바 속된 말로 쥐잡기를 해야 돼요. 쥐잡기라고 제가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밑줄 친 거 연습 계속했죠 지금. 이게 쥐잡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은 맞았다고 했으니까 주상복합 건물, 상업용 건축물 맞고, 주택 상업용 건축물 맞고, 분양대행 관리대행 맞고, 그 다음에 리을 지문 공매 밑줄 긋고, 동산에 밑줄 긋고, 대리 밑줄 긋고. 그러면 체크가 되는 거죠. 이게 쥐잡기예요. 그 다음에 미음 지문은 법인인 개공 밑줄 긋고 중기업의 경영기법 밑줄 그으면 중기업 경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 같으면요 반드시 지문에다가 니은, 리을, 미음을 넣어놨어. 근데 우리 출제원들은 저보다 훨씬 신사기 때문에 그런 함정을 안 팝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요 명쾌하게 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집도 장난치는 거 거의 없어요. 명쾌합니다. 그냥. 이게 거의 기출지문들 약간 수정한 거기 때문에 거의 명쾌해요. 자, 그럼 5번 문제 있잖아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법인인 개공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시설 X 나와야 되죠. 니은 토지 분양 대행도 X. 디귿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인사 대상 X. 안 되죠. 개공 대상이 된다. 그래 틀렸고. 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죠. 오, 맞고.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업은 안 되죠. 알선까지만 되죠. 그래서 5번 문제가 17회 문제 수정한 건데 중요지문 다 들어갔어요. 5번 문제. 중요지문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겸업에서 안 되는 거 있죠.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갔죠. 여기. 안 되는 것들. 1, 2, 3, 5번 지문. 이게 안 되는 것들. 주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3번, 4번, 5번을 풀어봤잖아요. 문제 유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감잡으라는 얘기예요. 3번 유형은 전체 개공 갖고 물어봤죠, 지금. 풀어 쓰는 거. 그 다음에 전형적인 문제 유형은 지금 4번하고 5번 문제 유형이에요. 요즘 최근에 겸업을 계속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전체 개공을 물었을 때는 공인인산 개공과 중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걸 명심해야 되고 제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제재를 물어봐요. 그래서 법인이 겸업을 이용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이제 OX형으로 정리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나가는 건데 OX형 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억지문. 개업공인인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기업 외 지역에 있는 중개사물을 중개할 수 없다. 자,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밑줄 그으면 중개사물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록관청 내 것만 하라면 이거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실무적으로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에 있는 건 거의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지문 X. 니은 개업공사는 영업 밑줄이고 경매법정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밑줄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의 밑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하죠. 뭐에 걸린 거예요, 이거? 예? 어떻게 직접이 나와요, 여기서? 의뢰인과 거래야 직접 거래지. 매매업에 걸렸죠. 그렇죠. 매매업이에요. 니은은 매매업입니다. 우리는 경매 업무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경매법정에서 대신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지 직접 받아가지고 매각할 수 있다.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하면 절대 안 되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죠. 자, 디귿 갑니다. 개업공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자, 경매 밑줄이고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밑줄 긋고 영위하고자 할 경우도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법원에 등록 밑줄 그으면 OX, X죠. 경매 대상 부동산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 한다면 법원에 등록 안 해도 되죠? 경매 대리업할 때 등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모두 X였어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가 다들 만만치 않죠? 그래도요, 이 문제지 어려운 문제 다 빼버렸다고 그랬죠. 어려운 문제 뺀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교수님들이 내 문제집 갖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문제가 좋긴 좋은데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네요. 문제 좀 조정 좀 합시다. 어려운 거 빼시라고 다. 그래갖고 어려운 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기출문제 보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은 풀어줘야지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욕 나올 정도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지문들이 왜 맞았나 틀렸나 정확히 찝어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7번 문제 더 보겠습니다. 22의 기출이었는데 전체 개공에 대한 문제를 물으면서 아주 좋은 문제를 냈어요. 22회 때 이거. 그래서 이 문제를 실었습니다. 오래됐지만은.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의 태도예요. 1번 모든 개업공인사는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특수법에는 당연히 제외니까 모든 개공,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죠? 5예요 그럼. 바로 1번 정답이고.
2번 질문.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는 개인인 개공을 말하죠. 법인인 개업공사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틀렸죠? 중개인은 경공매가 안 돼요.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3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겸업해야 한다면 줄곧 X나가 되죠. 겸업할 수 있다. 다음 4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법인인 개공은 소개까지만 된다.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공인인산 개업공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우리 공인인산 개공입니다.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훨씬 까다롭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겸업을 골라라 이 문제보다 전체 개공을 갖고 문제를 묻는 문제가 훨씬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요약집 돌아가서 이제 고용인. 그러니까 오늘 하는 부분은 사실 이론적으로 겸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없고 다만 실수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이제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약집은 54쪽 고용인입니다. 현재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공과 중개 보조원이 있고 이때 주 타겟은 고용신고 종료신고예요.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업무 개시까지 신고하래요. 그러면 이거 수공에 대해서는 교육 어떤 교육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이고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이다. 알고 있고 이때 수공은 고용신고하면서 인장등록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업무 개시전까지 하면 되는데 이때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때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교육수료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 왜? 지들이 직접 확인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고용인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인 경우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죠? 그거만 첨부해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인데 우리 등록 신청을 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했어 안 했어요? 원칙 했죠? 아니 우리 등록 신청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냈잖아요. 다만 그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고 조치한 경우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지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원칙 내는 거예요. 근데 고용신고할 때는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있죠 지금. 뭔가 안 맞죠?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행규칙이 미스한 거예요. 미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수료증을 지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 규정 삭제해버리든가 괜히 헷갈려 죽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근데 이해는 해두세요. 등록하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수료증 사본을 냅니다. 근데 고용신고할 때는 안 내요. 직접 다 확인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며칠 내야 된다? 10일 알고 있고요. 그럼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있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지금 실무적으로 종료신고 전자문서 되는데 명문이 없어요. 전자신고 되느냐 안 되느냐 명문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명문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시면 돼 안 돼? 안 되죠. 일단. 근데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볼 일이 없어요. 고용신고만 물어보죠. 전자신고 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 실무적으로 우리 전자신고 지금 현재 규정이 있는 게 고용신고, 인장의 등록, 변경 등록,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재개신고 이게 전자규정이 있거든요. 부동산거래신고는 기본적으로 다 전자신고 규정이 있고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지금 규정이 있는 것 중에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규정이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되는 게 고용신고, 종료신고예요. 실무적으로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정부 24시에서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종료신고는 10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 참고인데 이거 신고 위반 있지 않습니까? 신고 위반은 제가 뭐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법상 신고 위반 100과
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백과하고 탁 튀어나와야죠, 이제. 신고 위반은 백과. 근데 고용신고, 종료신고 있죠? 요거는 부활을 시키면서 제재를 안 두는 바람에 훨씬 세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뭐 나간다고요?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이 법 위반이에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다 걸리면요, 업무정지 먹습니다. 업무정지라는 거 한 번쯤 참고하시고요. 물어본 적은 없지만 참고를 합니다. 이건 신고 위반이지만 이거는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훨씬 세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신고니까 당연히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통보사항입니다. 이게 주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둘의 업무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순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뭐 참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정적 차이가 이 현행법이, 소공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죠. 보조원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이 중개업무 수행하는 게 확인 설명, 설명사성, 계약사성이고, 보조원은 이거 못하고. 그럼 소공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그런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소공은 중개행했다면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조원은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작성된 계약서에 설명서에 보조원이 서명 날인했거든요.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소공뿐이에요. 보조원은 대행도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소공은 실무교육 대상이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이고, 소공은 연수교육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근데 다른 문제집 보면 이런 걸 막 집중적으로 물어봐. 행정질서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이런 건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아예 강의에 반영도 안 하는 거고, 이 문제집에도 이런 것도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럼 이들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공의 책임인데, 일단은 우리 법 15조 2항이죠. 15조 2항에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예요. 그러니까 책감을 설계돼요.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간주 규정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개공이 민사와 행정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개공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해요. 무과실 책임이고 연대하의 책임을 집니다. 부진령 연대 책임이죠. 그리고 행정 책임으로서는 이들의 업무상해로 개공은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소공이나 보조원이 금지행위해버리면 개공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리고 형사처벌은, 형사책임은 양벌규정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그러면 징역형은 받을 일이 있다 없다? 보조원이나 업무상해로 개공은 징역형 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벌금형은 받을 수 있죠.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서로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표현인데,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공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X예요.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냥. 이 둘의 차이가 이해되세요? 양벌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가 나오면 OX, X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은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게 행정책임 아닙니까? 이해되셔요? 물론 이 견해에 저는 동조하지 않지만 시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은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아니, 보조원이 위반했던 개공을 직접 업무정지 때려버려? 너무한 거 아니야?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우리 어떡하라고? 굶어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냥 무차별하게 막 그렇게 강의하니까 우리도 이제 뭐 문제도 막 그렇게 내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강의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개공한테 비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형사책임의 원칙상 대원칙,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이 어느 정도 보조원의 위법 행위에 관여를 해야지. 그래야지만 행정책임이 부여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쨌든. 자, 그러면 다 봤죠 이제? 그러면 문제 봅니다. 고용인 77쪽 1번 문제.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럼 O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 지문. 개업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 밑줄 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전형적인 지문이고. 2번 지문.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모든 행위에 밑줄 그어야 되죠.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죠. 업무상 행위만. 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또. 그러니까 15조 2항 조문 있잖아요. 이것은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이거잖아요. 업무상 행위는 본다. 이걸 추정한다라고 낸 적도 있어요. 비법대 출신이 낸 거지 분명히. 그거는.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지문. 개업공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종료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신고. 밑줄 그으면 틀렸죠. 10일 내에 하면 되죠. 10일 내에. 다음에 4번님은 소공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과청은 그 소공사의 자격발급 시도자에게 자격발급을 확인 요청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님은 소속공사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없다에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고용신고받은 등록과청은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확인 들어가야 돼요. 다만 외국인의 경우만 결격 미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2번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은 등록과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이 체크포인트죠. 그리고 협회 밑줄이죠.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에 3번님은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고용신고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까? 다음에 4번님은 개업공사가 소공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참고 지문인데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다. 그래서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하면 뭐 나간다고요? 업무정지. 신고 위반이지만 이건 업무정지다. 그 밖에 입법 위반이에요. 참고해 두시고.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공사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인계사만 받는다. 맞아요? 보조원의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어요. 보조원은 행정책임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개공이 업무정지를 먹죠. 업무정지는 개공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는 30일의 기출이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4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역시 또 지문 연습인데 1번 지문. 공인인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우리 중개보조원한테는 품위 유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공과 개공한테만 있죠. 2번 지문.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있지요. 그럼 소공사는 개공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 대행할 때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소공이 개공을 대행한다. 소공이 대행을 할 때 개공의 자필 서명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내지 않습니다. 지 신분증만 가져갖고 내 보이고 내가 개공의 소공이다 하고 신고서 내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출 대행할 수 있고 소공은. 그럼 3번 지문.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사가 될 수 없지만 맞습니까? 중개보조원은 소공사가 될 수 없죠. 근데 소속공사는 개업공사가 될 수 있다. 없어요? 소공사 개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중속이니까 안 되죠. 그만두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 질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소속공인사란 말 자체는 이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공사는 개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잊지도 않는데 그냥 그만두면 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이 질문 맞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사법을 문제를 보는 각도의 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오늘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문제를 읽으면서 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30% 가는 거예요. 30% 가는 겁니다. 답이.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후단이 틀렸어요. 소공사는 개공될 수 없습니다. 4번 질문. 중개법인의 공인인사인 사원 또는 임원은 소속공사로 볼 수 없다. 법인의 사원, 임원, 공인인사인자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에 용어의 정에서는 이게 최근에 지문이라고 그랬는데 공인인계사 밑줄, 사원, 임원의 밑줄 그으면 얘는 소공사죠? 그러니까 없다 밑줄 그으면 X예요. 5번 질문이에요. 소속공사는 공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 여기까지. 우리 소공사 과태료 맞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소공사 연수교육 받죠?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500과. 어려운 질문이에요. 중개보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예, 보조는 과태료 대상 안 됩니다. 근데요, 공인중개사나 개공이 아닌 자도 우리 법상 과태료 때리는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우리 법상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 서비스 요금자, 자격증 미반납자, 취소당했는데 미반납했다.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질문을 낸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나 개공이 아닌 자도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어렵죠? 그런 질문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그런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질문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차츰 익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집도 지금 기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출이. 그러니까 최근 5개년 기출은 무조건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거의 여기서 응용화해 냅니다. 똑같은 지문은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출에서 보통 한 70%는 같이 나갑니다. 나머지 30%가 결정해요. 30%가. 그러니까 30%를 수업을 누구한테 들었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맞히느냐 덜 맞히느냐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선생의 차이를 잘 모르시죠? 그럼 못 느끼는데 어차피 이제 공부는 내 공부긴 한데 이제 방향타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강의의 각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쉽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 부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힐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맞춰버려야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그 5번 지문 같은 게 어려운데 이런 건 잘 안 냅니다, 솔직히. 이게. 자, 그럼 5번 문제는 이제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냥 풀어보시고 6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례형을 작년에 워낙 또 많이 냈기 때문에 이 문제집도 사례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개공갑이고요. 보조원이 을이에요, 지금.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1번 갑니다. 을에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갑이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과실상계 판례거든요. 이건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럼 그거 참작해 주는 거죠. 이걸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인 의뢰인 갑이에요. 소공이 B였고 개공이 A였다. 그럼 이자가 고의로다가 불법행위했어요. 그래서 손해 입혔잖아요. 그러면 개공 역시 책임을 지죠.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20%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20%에 대하여 고의로 불법행위한 자는 이거 참작해달라 주장 못해요. 행위자는. 고의로 위법행위했을 때는.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참고로 이게 이제 중개 업무와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B가
갑을 쥐업했어. 그래갖고 이빨이 한 대가 부러졌거든. 그러면 이빨 한 대만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갑이 승질난다고 이걸 치료 안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빨 5대를 뽑게 된 거야. 이거를. 그러면 손해 발생에 대해 확대가 된 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걸 참작해 주는 게 과실상계예요. 그러나 고의로 불법행위한 자는 과실상계 주장 못합니다. 그러면 보조원이나 소공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불법행위했어요. 그러면 개공도 역시 과실상계 주장 못하느냐.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인정을 했죠.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개공한테는 과실상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개공은 과실상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맞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과실상계 판례로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이해해 두시고, 2번 질문, 을이 업무상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갑이 무과실이면, 개공이 무과실이죠 지금.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 을에게 한정된다. OX, X. 개공은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럼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을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은 중개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하여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연대 책임이죠. 갑과 을에 대하여 동시에 묻거나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이게 연대 책임이라고 해요. 다음에 4번 질문, 을의 과실로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을은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구상할 수 있죠. 당연히 손해배상을 했다면 구상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만약에 양벌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개공한테 벌금이 300만 원이 선고가 됐다. 그래 가지고 이 벌금,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만약에 냈어요. 개공이. 벌금 내면 이 벌금은 구상할 수 있느냐? 벌금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요. 양벌 규정이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벌금을 면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을 대법원은 과실 책임을 해석하고 있어요. 개공 본인의 과실이에요. 주의 감독을 상당히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금에 대해서는 구상을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을이 업무상 중개 보수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이 질문. 그러면 지금 보수 초과를 보조원이 한 거죠. 보조원이 했고, 그럼 보조원이 보수 초과 행위로 벌금형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보수 초과가 분명히 맞죠 지금. 그럼 개공은 직접 보수 초과 행위한 걸로 간주되어 금지 행위한 거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 맞습니다. 15회 추가때 지분이었어요 이거. 그래서 을의 업무상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분명히 업무상 행위가 맞고요. 벌금형 선고받았다. 그러면 보수 초과가 분명히 맞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개공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업무정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소속공사 B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인 을과의 토지 거래를 성사시켜 갑에게 3천만 원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이 경우 B와 B를 고용한 개공 A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30회 기출 일부 수정했고 제가 정규 강의를 할 때 맨날 들었던 사례죠 이거. 을인 갑이 B, 개공 A였고요. 소공사 B가 갑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거짓된 언행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판단 그르치게 하고요. 손해를 3천만 원을 입혔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자, 이 경우 책임을 따져보면 우리 소공은 금지행위했죠 지금. 그럼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대학증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짓된 은행은 1-1이죠. 그럼 이를 고용한 개공 A예요. 이 개공은 여기 손해배상 책임 부진정 연대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등이 올 수 있죠. 직접 금지행위한 걸로 간주돼서 자기가 거짓말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책임으로서는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죠. 이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갑니다. 1번 지문. B의 공사 자격은 취소되고 X 나가야 되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짓말했으니까. B가 소공사 아닙니까 지금. A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후단은 맞았죠. 2번 B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틀렸죠. B는 1-1이죠. 이때 A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다음에 3번님은 만일 B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A도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반드시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500만 원 같이 선고받는 건 아니죠?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형만 갖고 선고형 같은 건 아니다. 그럼 이때 그 3번 지문에서 B가 500만 원 선고받으면 야는 결격 맞아요? 소공 B가 500만 원 선고받았다고요. 벌금을. 그럼 결격 맞습니까? 예? 아, 결격이죠. 우리 법 위반 지금 벌금 아니에요?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B는 결격이에요. 다음에 4번 지문. A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무과실 책임이죠. 맞고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은 면할 수 있죠. 벌금은 면할 수 있어요. 거기서 형사 책임은 벌금을 말합니다. 양벌 규정한 벌금. 다음에 5번 지문. A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A는 결격사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취소된다. 틀렸죠?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에 대한 내용 이제 책임까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가 인장 등록서부터 나가겠습니다.